왜 손발 끝에 혈액이 잘 못 가는 걸까요? 자, 말초혈관 흐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 참 많은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약과 식품과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서 나누는 건강나눔의 정세훈 약사입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계절이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까지 추운 계절인데요, 특히나 이 계절이 싫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손난로가 있어도 손난로가 있는 그때뿐입니다. 수족냉증을 극복하는 데에는 꽉 끼는 옷을 입지 않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예방적인 접근법들도 있지만, 이 증상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영양제도 고를 수가 있겠죠. 수족냉증의 원인은 당연히 손발 끝에 혈액이 원활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 이 온도로 온몸을 돌고 있는 혈액이 잘 공급이 되면 손발도 따끈따끈할 수가 있죠. 왜 손발 끝에 혈액이 잘 못 가는 걸까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잘 들으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될지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영상 뒤쪽에 제품 소개를 드릴 때 어떤 제품이 맞는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박출력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에서 뿜어내주는 힘이 약하면 혈액이 손발 끝까지 도달하기가 힘들겠죠. 이에 해당하는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심한 경우는 심부전증이 있겠고요, 마일드하게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겠고, 혈압약에 따라서는 심근수축력을 약화시키는 약도 있고,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좀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심근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말초 혈액의 흐름 문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전이 잘 생기는 분들이나 혹은 혈당이 높은 분들, 이렇게 혈액 자체가 정상인보다 잘 흐르지 못하는 혈액의 질이 문제인 상황에 놓입니다. 자, 구체적인 질환으로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혈전증 이런 분들이 해당을 할 거고요.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말초의 혈관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박출량 자체는 증가해요. 하지만 큰 혈관 위주로 혈액이 흐르게 되고, 이런 작은 혈관들은 오히려 혈행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중요한 곳에만 피를 돌리면서 스트레스에 방어를 하는 거죠. 손발이 없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양 및 혈 부족. 아무리 심장과 혈관이 정상이어도 그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이나 혹은 혈장 단백질의 양이 부족하면 피가 손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에 해당을 하실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빈혈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지럼증이 없다거나 피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빈혈이 아닌 게 아니라는 말씀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양제로 타겟팅할 부분은 심근, 말초혈관, 혈액,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각각에 맞는 영양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연한 말씀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당뇨나 갑상선 질환, 이런 기저질환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심박출량이 약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심장이 약해서 수족냉증이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의 이후로 심근이 충분한 에너지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심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코큐텐이 대표적입니다. 코큐텐은 심근 수축력은 증가시켜주고 혈전 억제나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서 순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특히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코큐텐은 감소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의 수족냉증에 꼭 첨가를 권하는 성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당뇨, 고지혈증, 혈전증, 이런 순환기 관련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에 해당하기가 쉽습니다. 자, 말초혈관 흐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영양제가 있는데 바로 마그네슘 토코페롤의 조합입니다. 혈관 이완 작용이 있는 마그네슘이랑 항산화 작용, 혈전 억제,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 토코페롤, 비타민 E가 같이 조합이 된 그런 약이죠. 약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성분을 합해서 근육경련이나 혈액순환 장애, 이런 다양한 질환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주는 성분으로 비타민 B군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B군이 전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나 B12가 또 뇌혈과 신경계 수복에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토코페롤, 비타민 B12가 충분히 담겨있는 그런 영양제들이 이렇게 회사마다 나와 있는데요, 중해제약의 뉴먼트 MG 플러스와 유한양행의 마그비 액티브,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두 제품의 조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뉴먼트 쪽이 조금 더 순환에 초점을 맞춘 주성이라면 마그비 액티브는 활성 비타민 보급에 약간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 대명사로 오메가3가 있죠.
당연히 오메가3와 함께 조합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꼭 오메가3가 아니더라도 오메가6 역시 말초순환에 아주 좋거든요. 어느 쪽으로 하시든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조합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순환될 피 자체가 부족한 경우, 바로 피가 부족한 경우죠. 평소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는 분들이나 혹은 영양 섭취를 내가 잘 하고 있더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때문에 부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없고 피검사가 정상이라고 해도 피가 충분한 게 아니라는 말씀 앞에서 드렸죠. 남성보다 여성의 수족냉증이 훨씬 흔한 이유도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책은 역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회복을 위해선 철분을 드실 필요가 있겠죠. 철분만 드실 경우에는 어떤 걸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앞에서 소개드린 마그네슘 토코페롤 제제랑 같이 드시고자 하시는 경우엔 마그네슘과 철분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용성 햄철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미라클 햄철 같은 제품으로 드시면 마그네슘과 흡수 방해 없이 각각 따로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고, 또 변비 부작용 없이 또 철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좀 더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몇 번에 해당하실지는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엔 1, 2, 3번 여러 가지 제품을 조합하셔서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2번 단순히 말초 혈액 순환의 문제인 경우에는 제품을 드시면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처럼 좀 심근 자체가 약해져 있던 경우나 혹은 3번처럼 몸을 돌고 있는 혈액이나 혈장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게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피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장철도 회복이 돼야 되고 헤모글로빈도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바라보시고 꾸준히 드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철분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고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가 꼭 함께 섭취가 되어야 건강한 피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이상 수족냉증을 타파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